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죠. 기상청은 이번에는 정말 세다 하면서 잔뜩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랄까요? 그러세요? 뭐 이렇게 좀 냉소적입니다. 앞서 태풍 바비 때도 사람이 날아갈 정도다 했지만 의외로 무난했던 이런 경험 때문이겠죠. 기상청이 완전 양치기 소년이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설령 예보가 좀 과했다 해도 태풍은 좀 과하게 조심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 태풍 특보도 JTBC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코로나 하늘의 심판이라던 목사님 결국 점점점. 다음은 BTS 싸이 넘고 K-팝 새 역사 썼다. 마지막 이낙연, 김종인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한뜻,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푹 주저앉은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포함한 저희 제작진의 이 점심 식사, 그 식대가 전날 시청률과 연동이 됩니다. 와, 진짜 가혹하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0.5가 나온 관계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점심을 어린이 햄버거 세트, 예, 5,000원 이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거 한 4개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만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코로나는 심판, 설교한 목사도 확진. 예, 말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2만 명이 넘은 지금 이 심각한 상황, 바로 하나님의 경고다, 심판이다라고 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딱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그 백신을 개발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됐다고 또 막 그렇게 들어야지. 믿거나 말거나. 네, 안타깝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심판하시는 거야 했는데 결국 목사 본인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저 설교를 했던 게 한 달 전인데요.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딱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본인을 포함한 신도들까지 하늘의 심판을 받은 셈이 됐다. 네, 일단 교회 측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는 표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보기보다는 당일 50분간의 이 전체적인 설교 취지를 봐달라고 말이죠. 전체 맥락을 봐달라. 자, 그런데 앞서 또 들으셨던 것처럼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 인터넷 쇼핑할 때마다 맨날 QR코드 쓰는데 말이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정신과 육체를 조종당한다. 가짜 정보죠. 예, 물론 모든 교회에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개척교회, 일산 씨앗교회라고 하는데요. 예배당 건물 보증금을 빼서 각 신도들 가정에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0개월간 계속할 예정이고요. 예배당 그 보증금을 빼서 신도들한테 나눠줬다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이 다 끝나고 대면 예배가 다시 가능해지면 그땐 어디서 예배를 봐요? 그렇죠. 그때부터가 정말 문제인데 예배당을 다시 마련할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방역 지침은 나 몰라라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교회들도 있네요. 야,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노래 하나를 어디서 이렇게 받았는데 도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 지금 이
노래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막 뭐 퍼지고 있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난 노래 잠깐 들어보시죠. 집에서 안 나간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네. 뱃살이 는다 배달음식 시켜 먹다 살이 찐다. 바닥이 보인다 모아놓은 비상금이 사라진다. 알바에서 잘려 일거리는 없어 방구석에 박혀 썩어가는데 니들은 마스크 없이 나가고 앉았냐. 자, 이 찾아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어제 올라온 노래인데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 가까이 되고 있대요. 노래 들어본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마 임 반장도 조금 있으면 카톡으로 날라올 겁니다, 이 노래. 네.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굉장히 경쾌한데 가사말이 좀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 제목 자체가 집 밖에 못 나가서 화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추천곡이다. 맞는 말 대잔치다. 혹시 제 맘속에 들어갔다 나가셨나? 뭐 이런 공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분위기도 우울한데 그런 막 느낌을 또 노래에 잘 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까 우울감,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노래를 전부 다 듣고 싶으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스크를 쓰려면 답답은 하겠지만 하지만 안 썼다가는 정말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현수막 잠깐 보여주시죠. 예, 네. 이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서울시가 옛 서울시청사인 서울도서관 바깥벽에 내건 대형 천인데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해놓고 일반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나란히 배치했죠. 예, 그러면서 남이 씌워줄 땐 너무 늦습니다라고 아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뭐 산소 호흡기 마스크를 자기 손으로 쓰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 씌워주는 거니까. 아무튼 참 경각심 고취에는 꽤 괜찮은 공익 광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결혼식장으로 가보시죠. 네, 자, 왼쪽에 저 하얀 옷 입은 사람 신랑입니다. 결혼식장인데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저 옆에 완장찬 사람 누구죠? 하객인가요? 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파수루 항구에서 열린 결혼식인데 이제 경찰이 온 겁니다. 뭐 경찰입니다. 팔굽혀펴기를 시키네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저렇게 씌우고 말이죠.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일일 확진자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우리랑 비교하면 거의 10배잖아요. 누적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은 데다가 변종 바이러스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보건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지역별로 과태료 1만 루피아, 우리 돈 8,000원, 이슬람 경전 쿨한 암송,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팔굽혀펴기, 예, 벌칙이 있고요. 팔굽혀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쪼그려뛰기, 예, 이런 저는 것도 처음에 저 영상 벌칙으로 보고 저 있다고요. 경찰분이 예. 그 결혼식 사회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뭐 만세 불러 뭐 팔굽혀펴기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렇죠. 신랑에게 벌을 주죠. 예. 근데 저게 진짜 경찰이었다. 예, 진짜 경찰이고 그리고 벌칙이었다. 진짜 벌칙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 부르기 벌칙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죠. 우리로 치면. 네. 그런데 이게 벌칙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걸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서명 경고, 그 다음엔 사회봉사, 그 다음엔 벌금형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죠. 지킬 게 정말 많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친 우리 310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네, 세계적- 자, 지금 소리가 네. 뭐 노래 소리 참 좋은데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소속 연주자들이에요. 뉴욕 필 소속 단원들이에요. 예.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에 실내 공연을 중단했는데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버스킹에 나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뉴욕 필이 내한 공연을 했던 걸로 아는데 뭐 진짜 3분 만인가 1,200석 좌석이 다 매진이 네. 날 정도로 정말
제일 비싼 좌석이 30만 원짜리. 근데 지금 저렇게 저거는 그냥 버스킹?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죠. 무료 공연. 네. 저렇게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관객들과 대화도 하고요. 중간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도 공연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대신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공연 장소는 사전에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아까 임 반장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블루 때문에 지친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무료 공연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장하다 대한거나 방탄소년단 빌보드 싱글 1위입니다. 네, 보통 장하다 대한거나 이러면은 옛날 제 기억으로는 무슨 막 올림픽에서 네. 금메달 땄을 때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일입니다. 미국 빌보드 팝 차트 정상에 오른 BTS 그 노래 속으로 잠깐 빠져보시죠. 자, 저 아침 딱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에 이렇게 팝업창 속보가 떠 있는 거예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지금 자 빌보드 지금 핫백 순위가 나가고 있는데 보시죠. 아티스트 BTS 다이너마이트 1위.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잖아요. 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훨씬 치열해요. 예,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된 이번 새 싱글이 라디오 등을 비롯해서 현지 매체에서 방송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BTS가 우리말 가사 노래를 좀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다 영어로 부른 거잖아요. 네, 이 다이너마이트가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신곡인데요. 주로 앨범 단위로 노래를 발표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디지털 싱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음원 발매 시간도 그간 관례처럼 여겨온 금요일 오후 6시가 아니라 금요일 오후 1시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어요. 왜 그러죠? 예, 미국 동부 시간 0시에 맞춰서 작정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당사자들은 물론 그 전 세계 팬들 아미들까지도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해외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예, 지금 이게 해외 팬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리액션 영상을 올리고 저도 요즘에 자기 전에 유튜브로 저런 리액션 영상을 보는 게 개인적으로 낙인데 저걸 보면 마음에 좀 이 아픔이 막 치유가 되는 네, 보는 저도 즐거워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이지 음악이 인류의 공통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자주 보는데 이 외국 팬들이 한국말로 BTS 멤버들의 이름을 줄줄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BTS가요 중년층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고 K-팝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열광하게 했다는데요. 그 장면도 잠깐 보시죠. That move from that's that Elvis move, isn't it? Ay. That was a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I said the same Michael Jackson. thing. I was Jackson. hoping. I didn't know you was gonna catch it. Crazy. Check this out. He got Billy Idol on his wall. He's got The Terminator Rocky. right here. He's got Terminator. Weißt du, an was mich das erinnert hat? An John Travolta. Genau. Das weiß ich nicht. Der Film Saturday Night hier, Saturday Fever. Night Fever, ne? Hier, Ja, ne? Genau. hier, ne? 자, 기본적으로 이번 다이너마이트가 약간 디스코풍의 네. 약간 복고 느낌의 그런 노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저 앞서 보신 분들도 뭐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또 뭐 이렇게 존 트라볼타까지 네. 막 줄줄이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복고풍 디스코 사운드의 전체 가사를 영어로 소화한 다이너마이트는 그동안 BTS가 발표했던 노래들과 비교해서 더 넓은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영어곡이라서 라디오에서도 반응이 좋을 걸 예상한 미국 마케팅 담당 콜롬비아 레코드 대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마케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기도 했다네요. 조금 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뭐 축하를 하고 있다는데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이 뭐 빌보드가 뭔데 뭐 이렇게 난리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르신들도 올드팝 한두 곡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뭐 마이 웨이 이게 빌보드 그 8위밖에 못했어요. 아, 1위를 못했어요? 네네, 못했어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빌보드 핫 100 차트는 그동안 영미권 가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렇죠. 비율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룹 비틀즈가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총 20개의 1위 곡을 보유하고 있고 싱글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줄 세우기를 한 진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첫 주에 지금 1위를 한 건데 이런 노래가 별로 없다면서요, 역사적으로도. 네, 다이너마이트처럼 발매 첫 주차에 1위로 진입한 곡은 빌보드 역사상 총 42곡에 불과한데 마이클 잭슨, 엘튼 존, 브리트니 스피어스,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아는 모든 세계적인 가수들과 예, 이런 방탄소년단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면은 BTS 이전에는 빌보드 이 순위에서 뭐 상위권에 올라간 우리나라 가수들은 없었느냐? 2009년 10월에 원더걸스가 그렇죠, 노바디 원더걸스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네네. 한국 최초의 핫백 진입 기록을 노바디로 세운 적이 했잖아요. 있습니다. 네, 노바디였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네, 엄청났습니다. 무려 7주간 2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싸이는 이후에도 2013년 젠틀맨, 행오버 등으로 문을 다시 두드렸는데 결국 1위는 끝끝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위 그걸 정말 7주 동안 계속 두드렸는데 결국 1위를 못하고 또 내려갔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BTS가 핫백 1위에 오른 게 저는 당연히 아시아 최초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한국 최초예요. 네, 네. 아시아 최초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초가 따로 있습니다. 이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당시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가수가 기록이 60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오늘 깨진 거죠. 네. 자, 정말 지금 막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오늘 1위 한 걸 놓고 자축하는 영상을 지금 뭐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 당사자들 소감도 밝혔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멤버들이 오늘 그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아미 사랑해요라며 팬들에게 감격을 전했습니다. 아미는 그 팬클럽 이름이죠. 그렇죠.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또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정국 씨가 생일을 맞으면서 그 생일 파티도 하고 있던데 말이죠. 그 영상에서. 자, 일단 이번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미국에는 직접 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였죠. 이 MTV 시상식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For best K-pop is BTS! Now listen, they couldn't be here in person, but they have a special message to their fans. Check this out. Hey, we are BTS! Best K-pop for 2 years running. Yeah. Thank you, ARMY and VMAs for these awards. Woo! We love you, ARMY, and we'll make sure to give back this love with even greater music and performances. Love you! Love you! Love you! 그러니까 앞서 보신 공연도 그렇고 저런 축하 메시지도 다 한국에서 찍은 거잖아요. 네. BTS는 본 시상식에서는 신곡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한 뒤에 온라인을 통해 중계했고요.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맨해튼 브리지, 타임스 스퀘어 등 미국 뉴욕 명소 곳곳을 배경 삼아서 등장을 했습니다. 멤버들은 복고풍의 부츠컷 수트에 걸맞은 흥겨운 디스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BTS 입장에서는 세계 투어를 하면서 좀 세계 각지의 팬들을 만나보고 싶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가보죠. 다음 현장은 철없다 한마디에 발끈 헤드라인 보시죠. 철이 들도록 노력 하지만 입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작으로 야당과의 첫 상견례에 나섰는데 지금 국회로 가보시죠. 자, 이낙연 대표 가장 먼저 저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찾았습니다. 주먹 인사 그리고 다정하게 사진도 좀 있으면 촬영을 할 텐데 말이죠. 네.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방을 시작으로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치 시동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김 위원장을 향해서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면서 예를 표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이 80년대 초 기자 그리고 민정당 의원 시절까지 거슬러 그렇죠. 올라갑니다. 40년 인연이죠. 자, 그러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말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해수를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 늘 지도해 주셨듯이 이번엔 저만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네,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졌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약간 불만도 전한 것 같네요. 네, 마냥 나빴던 건 아닌데요. 두 사람이 4차 추경 편성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관련해서 공감대를 좀 확인을 했어요. 네, 다만 미래통합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재분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또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아주 완곡하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거절을 했군요. 자, 뭐 이낙연 대표 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차례로 예방을 했죠. 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뒤에도 온 화음을 잃지 않고 국회 운영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주 원내대표님의 인품에 반했고 흠모한다 이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리고 주 원내대표도 인품도 훌륭하다고 널리 알려졌고 오선을 거치는 동안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다며 야당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 없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한 발언 논란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요즘 이거 재정에 문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 영상을 보시고 이미자 의원한테 약간 홍남기 부총리가 뭐랄까요, 낚였다? 시쳇말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고 유력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처럼 이렇게 좀 완곡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무책임하다, 철없다, 강하게 좀 동의를 했단 말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자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딱 잘라서 동의를 해버렸죠. 자, 역시나 이 지사 SNS를 통해서 좀 서운하다 이런 감정 고스란히 전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요, 선진국 비율에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 비율로 최강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못 주겠다,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또
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홍 부총리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기 수장의 커밍아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발언 그 SNS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약간 좀 서운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일각에서는 이 정치공학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추천으로 경제부총리가 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좀 이낙연 대표를 거드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이 전국민 지원,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이 지사는 우물쭈물 하다간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라면서 지금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이었는데, 자, 어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시죠. 30대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하면 영끌까지 해서 영혼까지 팔아서 이래 사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서 매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거품이 꺼질 거로 봅니까? 상당 부분의 거품이 있는 것으로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오로지 매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십니까? 이 영끌 안타깝다고 아니 지난번에 일부가 분명히 투기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미래가 두려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는 청년들의 꿈이 이게 왜 투기로 몰아붙여져야 됩니까? 의원님께서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30대 이른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택을 산다. 영끌 주택 매입 세태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매입을 하지 말고 분양받아서 집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말이죠. 예, 김 장관은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라. 예, 그리고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라는 용어도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도움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김 장관의 주장인데요. 현 시점에서 패닉 바잉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달라.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자, 그런데 방금 임소라 반장이 설명해준 그 김 장관의 발언.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분석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 가점제인 현 청약제도 하에서 분양에 당첨되려면 아시다시피 84점 만점 가운데 60점 이상 높은 점수가 필요한데요. 30대 같은 경우에 상당수는 점수가 낮아서 당첨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고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 소식 한 가지만 좀 더 전해드리면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으로 이탈을 했다가 고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자, 지난달 22일 이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네, 만나지 못했죠. 예. 그래서 보통 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단 민 전 의원 본인은 당국의 이런 고발 방침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발끈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일단 처음 지금 나간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도 나오는데요. 자,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행에 미치다라는 여행사가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표가 조준기 씨인데 아하, 오늘 오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온 거죠. 예, 지난 29일 12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여행사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올라왔던 이 동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왔었고 논란이 커지자 바로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는데 결국 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린 뒤에 오늘 오전 자택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은 아니라는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하지만 뭐가 됐든 그런 실수 때문에 본인 그리고 또 회사, 가족 뭐 많은 피해를 보니까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이 발견 즉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했고요. 곧바로 용산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호흡과 맥박도 돌아왔다고 하니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전화를 꼭 이용하셔야 하고요. 예,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수로 반장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